오늘의 이야기 일본의 미제 사건 시모야마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오늘은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시모야마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49년 6월 1일에 발족한 일본국 유철도의 초대 총재에 취임하게 된 시모야마 사다노리는 7월 5일 아침 오전 8시 20분경에 회사차를 타고 오타구 카미케다이의 자택을 출발했습니다. 출근 도중 운전수에게 니혼바시의 미츠코시 백화점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미츠코시에 도착했지만 아직 백화점 문을 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철 본사에 있는 동경역전에 가서 지오다 은행에 들르는 등 복잡한 루트로 이곳저곳 다닌 뒤 재차 미츠코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37분경 회사 차에서 내린 시모야마는 5분이면 되니까 기다려주게라고 운전수에게 부탁하고는 급하게 미츠코시에 들어가더니 그대로 종적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시모야마는 오전 9시 전까지는 국철 본사에 출근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비서가 현관으로 그를 마중을 나갔고, 실종 당일은 국철의 직원 감축을 둘러싼 긴장된 상황이었고 오전 9시에는 중요한 철도관리국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출근을 하지 않아 자택으로 전화를 했는데 평소처럼 회사차를 타고 나갔다는 대답에 국철 내부는 대소동이 일어나 경찰에 연락, 실종 사건으로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6일 오전 0시 30분이 조금 넘은 시점, 아다치구아야세의 국철 조반선의 기타 센주역 아야세역 사이의 철로 위에서 기차에 치여 토막난 시모야마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체의 손상이 극심하기는 했지만 시체 및 역단 현장에서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 실혈사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체의 음부 등 특정 부위에서만 뇌출혈 등의 생체 반응이 있는 상처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살아있을 때 해당 부위에 상당한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에 사타구니를 걷어차였다거나 하는 폭행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장 검증으로 시체를 검시했던 도쿄도 감찰의무원 야소시마 신노스케 감찰인은 지금까지의 역사체 검시 경험으로 미루어 생각하고 이미 현장 검증 단계에서부터 자살이라고 단정을 내리고 있었고, 시체의 음부 등 특정 부위에 나타난 뇌출혈의 생체 반응을 나타낸 상처는 로드킬 시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표면 현상이고, 혈액 반응이 너무 적은 것도 시체 발견 당시 현장 주변에 내린 비에 씻겨 내려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며 타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게이오기주쿠 대학의 나카다테 QA 교수도 생체역단을 주장했고, 자살의 근거가 되는 생체역단으로 볼 것인가, 타살의 유력한 근거인 사후역단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의견 대립이 일어났고, 1949년 8월 30일에는 후루아타 교수, 나카다테 교수, 고미야 쿄카이의 세 사람의 법의학자가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참고인으로 불려가 국회와 법의학계가 얽힌 대논쟁이 벌어졌다. 법무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후루아타는 해부를 집도한 쿠와시마 박사는 아직 공식적으로 타살 또는 자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사후역단이라는 해부 소견을 밝힌 것뿐이다. 연구는 계속 중이며 연구 결과도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추론하는 것은 학자적 태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의 기자 야다 키미오와 동경대 법의학 교실에 의한 시체 및 유품의 분석으로는 시모야마 총재의 와이셔츠나 속옷, 양말에 대량의 기름이 묻어 있었지만 겉옷이나 신고 있던 가죽구두 안에는 기름이 묻어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름의 성분도 기관차 정비에 사용되지 않는 식물성의 강유였던 점이나 의류에 사종류의 염기성 염료가 묻어있던 점, 발은 온전하게 남아있는데도 가죽구두가 열차에 치여 역단되어 있던 점 등 유품과 시체의 손상 오염 상황에 극히 부자연스러운 사실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된다. 특히 강유는 시모야마 총재의 감금 살해 장소를 지목하는 중요한 단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다. 게다가 연합국군 헌병사령부범죄수사연구실 CIL에서 미군 소속의 포스터 중사가 역단 지점 부근에서 얼마 되지 않는 혈흔을 발견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 지점에서 미세 혈흔을 어둠 속에서 발광시켜 유관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루미놀 약을 이용한 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역단 지점으로부터 상행 방면 우에노 방면의 침묵에서 미세한 혈흔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후 경시청 감식과와 함께 재차 루미놀 검증이 행해져서 역단 지점으로부터 상행 방면의 아라카와 철교까지의 수백 미터 간격의 침묵들에서 끊어졌다 이어졌다 계속되는 수많은 혈흔을 발견이 됐고, 혈흔은 상행 방면의 선로 위에서 중단되었지만 문제의 제방 아래에 있던 로프 오두막이라는 폐가의 문과 마루에서도 혈흔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핏자국들이 시모야마 총재의 시체를 운반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여 주목을 받았다고 한다.
자살이라고도 타살이라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1949년 12월 31일에 시모야마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해산되었고 수사 제1과는 자살으로 결론 내려 발표하려 했지만 아무런 발표도 없었고 그리고 강유의 출처 등 의문점에 대한 집요한 추적을 계속하며 타살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던 경시청 수사 제2과도 1950년 쇼와 25년에 수사관들이 돌연 전임되어 큰 폭으로 규모를 축소, 사실상 수사는 중지되게 된다. 경시청 시모야마 사건 특별수사본부가 1949년 12월 15일에 작성한 내부자료 이른바 시모야마 백서는 1950년 1월에 분계이 슌주와 카이조 지상에 게재되게 되고 백서의 내용은 자살로 몰아가는 것이었지만 야다키미오나 마스모토 세이초 등은 보고서 내용의 모순점들과 사실 오류를 줄곧 지적해왔다고 알려졌다. 1964년 7월 6일 살인사건이었을 경우에 공소시효 15년이 만료됨으로써 이 사건은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아직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시모야마 사건의 전말은 타살인가 자살인가로 나누어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AI가 들려주는 미제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